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전 러시아 대사를 지내시고 현재는 북한 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이재춘 대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사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대사님, 지금 이 올림픽도 하나의 외교적인 부분이 많죠. 외교로서 해결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 올림픽을 유치해 오는 데로부터 또 올림픽을 올림픽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해외에 있는 나라들이 다 참가해 줘야 되고 그렇게 다 협동의 원리에 의해서 다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국의 지금 올림픽 외교가 너무 북한에 쏠려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상당히 뭐다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도 없고 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홍콩의 유력한 신문이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예, 모닝 포스트. 예, 거기서 나온 거는 평양은 어떻게 평창 올림픽을 도둑질했는가 이런 내용의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를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보라는 개념이 나는 왜 외교 안보 이렇게 얘기하나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정말 이 안보라는 측면과 외교라는 측면은 정말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교를 잘못하게 되면 정말 자기도 모르게 또 먹힐 수도 있고, 그리고 울산늑약을 체결했던 사람도 외무 대신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외교가 참 중요한데 이 외교의 일선에 계셨던 우리 대사님께서 이 올림픽 이 외교 이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좀 잘하고 있는지 이거 좀 어떻게 좀 평가 좀 해주십시오. 너무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이거. 지금 평창 올림픽은 문재인 정권이 유치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유치한 거는 다 박근혜, 이명박 때 수고 많이 해서 그렇죠. 유치한 거고, 아까 외교를 말씀하셨는데 외교라는 것이 한 국가의 종합 국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거기는 물론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이 안보 문제. 나라의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안보가 제일 중요한데, 그 외에도 예컨대 지금 올림픽이라는 건 소위 문화 외교의 일환이고, 문화 외교 중에는 스포츠 외교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올림픽을 유치하고 그럴 때는 외교부는 물론이고 전 제외 공간이 다 움직입니다. 그 주재국에 있는 체육부 장관, 무슨 체육협회 회장, 또 유명한 IOC 위원들 다 만나서 소위 쿠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소위 대한민국이 88 올림픽이 끝난 지가 이제 만 30년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후에 이건 이제 동계올림픽 이번에 한 것은 소위 3번 출하해서 억지로 따온 건데, 그렇죠. 이렇게 수고해서 얻은 결과가 요즘 이게 허망하게 이게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평양 올림픽까지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것이 진실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으로 이것은 개탄스러운 일이고, 그건 현재 이 정부의 이 외교를 담당하고 문화를 담당하고 우선 청와대부터 북한 눈치 보기에 급한 나머지 이렇게 올림픽을 스포일 시켰다고 그럴까? 망쳐놓고 있는 거죠.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네. 제가 요즘에 젊은 친구들을 좀 만나보니까 2030이라고 부르죠. 이 친구들의 분노가 지금 아주 치솟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전교조 교육 받아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는데, 저는 전교조 교육을 아무리 받았을지라도 자유의 이 체제에서 성장한 젊은이들이라 이게 정신이 똑바른 거예요. 거기에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죠.
희망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이 평창 올림픽 때문에 분노한 계층이 2030이라고 합니다. 그게요. 1960년 4.19가 있습니다. 예. 4.19 때 내가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요? 내가 4.19 주역입니다. 예. 그때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국부고 대한민국의 레일을 깔아놓은 분이고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지만은 말년에 소위 그 권력이 집중되고 하는 바람에 부정선거라는 걸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학생들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 박사가 하야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4.19 학생 중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예. 한 말씀 한 게 있어요. 예.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장하다. 불의를 보고서 그거를 비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런 나라는 희망이 없다. 예. 이런 아주 참 소중한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독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2030이 왜 요새 분노하느냐.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어렵게 해선 이렇게 그 해놓은 대한민국의 축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되는 이 상황에 이것을 북한 올림픽으로까지 만드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그 정의감을 가진 청년들로서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위 불의한 정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이 지금 이 평창 올림픽으로 훔쳐가지고 자기네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 갑자기 그 2월 8일로 그 건군절을 국조에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한다 그러는데 이거를 북한 편을 들었어요. 뭐 우연일 뿐이다. 뭐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연이 그렇게 일부러 만드는 게 우연입니까? 그러는데 이 젊은이들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정말 중요한 이 문화 축제가 북한의 정치적인 그 선동의 그런 어떤 그 이용물로서 전락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한 분노죠. 왜냐하면은 올림픽을 평화롭게 해야 되는 건 그건 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가 이렇게 정점에 달아 있는 그 시점에서 한미 양국이 그 합동 군사 훈련을 연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원래는 사실 올림픽 기간 전부터 다 집결해서 3월 바로 해야 되는 건데 예. 그거를 이제 일단은 올림픽 끝날 때까지 연기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 2월 8일 날 올림픽 그 전날 그 대규모 열병식 뭐냐면 지금까지 핵미사일 그 위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한국에 대해서 까불지 말아라 하는 이 메시지 그걸 전 세계에 이제 보이겠다. 미국도 까불지 말아라 하는 그렇죠. 그 분명한데 그러면 우리가 한미 연례적으로 하던 그 합동 군사훈련도 연기한 마당이니까 당연히 야 인마 연기해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합리화하고 이게 엊그제 매티스 미 국방장관하고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 하와이에서 만나지 않았어요? 예, 만났죠. 그 왜 만났느냐? 그거는 미국의 요청에서 만났는데 지금 우리가 연기한 거는 올림픽 평화학에서 연기한 거지만 끝난 대로 다시 하는 거다. 그것을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방장관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정부의 대외 공신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지금 강경화 이 외교부 장관이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뭐 말이 많았잖아요. 뭐 저기 비리 5종 세트인가 무슨 7종 세트인가 해가지고 그 유엔에 가서 활동을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비리를 저질렀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외교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가는 데마다 지금 사고를 엄청 치고 계시죠. 중국에 가서는 산불이라는 걸 말해가지고 또 그 외교적인 그 참사를 갔다 와야 되죠. 결례가 아니라 외교적인 참사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또 캐나다에 가가지고 또 그 분위기 파악을 못해가지고 인도적인 지원은 북한이 해야 된다고 또 헛소리 하다가 또 그 유럽 언론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렇게 웅덩이에 푹 빠졌다는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그 강경화 장관을 다 그 뭡니까 캐나다 거기 그 6.25 참전국들이 모인 데서 이렇게 쿵 밀어넣었다는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보도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또 다 가기는 많이 가요. 이게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렸는데 대사님 이분이 500명을 초청해가지고 평창을 지금 홍보하려고 했는데 아주 물 먹었다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다보스 포럼에 뭐 외무장관이 갈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지금 외무부 장관이 할 일은 올림픽은 조금 이렇게 자기 소관은 아니에요. 이제 일단 예. 올림픽 조직위회가 다 이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이후에 바로 전개될 이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라든지 여기에 대비한 그 소위 유엔이 제재 그 압박 이것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것을 빨리 다시 이 발동을 시켜가지고 그 분위기를 그냥 몰고 가서 북한이 결국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압력을 이제 집중하는 거.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예. 다보스 가가지고 지금 무슨 만찬초청 그거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올림픽 홍보를 왜 외무장은 지금 가세요? 처음에 올림픽을 유치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해요, 다. 예. 그러나 지금은 그건 외무부 장관이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강경화 외무부 장관 자신의 아이디어로 그걸 했겠습니까? 그걸 다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을 너무 탓하지 마시고, 예. 물론 불만이 많지만 하여튼 그건 이 문재인 정부의 그 틀 속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시키는 대로 했겠죠. 그러나 이것도 지난번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연설을 그걸 다 들었어요. 네. 물론 여러 가지 뭐 경제 얘기, 경기 얘기 이런 건 이제 아메리카 포스트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 국제관계 이 저 무슨 테러리스트 이런 거 나올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노스 코리아 얘기였어요. 노스 코리아 예, 네?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제재와 최대 압박과 이 제재 이것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아주 특별히 강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에 가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그 북한에 대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그 압박과 최대한의 그 뭐라 그럽니까? 제재. 이것을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 이것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강경화가 무슨 올림픽 얘기 자꾸 하면 그거 맥혀 들어갈 수 없죠. 그거. 이미 국제적으로 이 한국이 정부가 하는 게 조금 이상하고 상식에 안 맞는 일들 자꾸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 무슨 파티 초청해서 갔느냐 안 갔느냐 그러지만 나는 거기서 강경화 장관이 인기를 얻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거를 미리 이거는 먼저 이렇게 했대나 봐요. 뭐 김밥 같은 것도 이렇게 내놓고 막 해서 미리 이제 했는데 그 시간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번개팅을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00명이 원래 여기 예약이 돼 있었는데 다 노쇼를 하고 70명 정도가 왔다 그래요. 그거는 내가 안 들은 걸로 합시다. 이건 이렇게 되면 이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완전 그러니까 거죠? 이 지난번에 같은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는 이게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에요. 지금 올림픽은 뭐 정해진 거니까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북한을 이렇게 구하겠다. 네. 궁지에 빠진 북한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구하겠다 이런 발상을 하면 그건 상식을 벗어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 대한민국에게 오는 건 뭐냐면은 국제적인 고립이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 지금 파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대한민국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망하면 뭐가 좋을까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가. 나는 그게 정말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바라는 게 뭔가? 대한민국이 망하면 좋은 게 뭡니까, 이 사람들한테? 글쎄,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리가 없겠지만은.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요. 지금 김정은이하고 댄스를 추고 있어요. 예. 그 사람이 관객들이 저 무도장에 꽉 차 있는데 거기서 제일 인기가 없고 완전히 그 관객들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어떤 깡패를 붙잡고서 계속 춤을 추니까 그 댄스홀에 있는 수백 명의 그 관중들이 이렇게 그걸 보고 있죠. 지금 딱 그런 형국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북한에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번 올림픽이 너무너무 위험한 것은 이게 말입니다. 국호가 없죠. 국가도 없어요. 국기도 북한 거 맞습니다. 왜냐면 림수경이가 처음에 왔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한반도기 여기다 이렇게 갈 때. 우리 그때 처음 봤어요.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뭐 그 이후에 뭐 토론했다 그러는데 언제 토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아리랑 이거는 북한이 이제 김일성 생일 100주년 될 때 죽은 다음에 100주년 될 때 아리랑 축제라는 걸 했어요. 그거 엄청 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리랑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북한을 생각할걸요 아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국가는 또 아리랑을 부른대고 국기는 또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한반도기를 들고 간대고 대체 이게 거기다가 또 뭡니까 국호 북한을 꼬래야 이거 북한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차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요. 북한을 정말 생각을 해서 또 북한이 진정 이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생각해서 그러한 것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나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이 해온 행적을 쭉 보면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180도 변할 수가 없는 체질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절대로. 우리가 70년 동안 이렇게 속고 와서 늘 얼마나 대한민국에 대해서 독하고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것이 전부 거짓을 가지고 진실을 이제 포장하고 가장하고 그래가지고 늘 우리는 속여온 거죠. 근데 그만큼 속았으면은 이제는 좀 철이 들 때도 됐다. 지금 핵하고 미사일하고 지금 미국 고정 위협을 하고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러한 상대가 하루아침에 평화하고 올림픽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놀아나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도저히 이 대한민국의
정말 그 운명을 좌우하는 그러한 지금 시점에서 정권 담당자들이 그렇게 춤을 같이 춰야 되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북한이 100% 이용을 하니까 거기 춤추다 보니까 별게 다 나온 거예요. 뭐 국호도 국매이고 또 뭐 애국가도 이게 도대체 올림픽을 주최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예? 그게, 국가 그건 기초야 기초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국호도 없지 국가도 없지 이게 설사 북한 게 아니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가 없이 그 개최되는 올림픽이 역사상에 있었습니까? 없죠. 없어요. 아니 그리고 국호도 없어요 이거. 글쎄. 아 나는 정말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 아 정말 슬퍼요 진짜 슬퍼요. 뭐 하여튼간 뭐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빨리 이제 다시 이제 그것을 바로 잡아야죠. 2030이 깨어나고 있다는 건 그건 희망이고 다행인데 이제는 이러한 체제를 그 하루 빨리 이거 지금 아리랑 이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아, 이 아리랑. 예. 이게 저 김일성 100주년 그거. 예. 이거 지금 김일성 100주 이게 언제부터 했냐면 2002년에도 했어요. 2002년에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아리랑은 지금 외국에서 보기에는 아리랑은 북한 국가로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맨날 아리랑 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거를 국가로 부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 보세요. 지금 그 올림픽에 온다는 것이 그게 벌써 언제부터 준비한 행사인데, 예?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한마디 이제 완전히 국제적으로 궁지에 몰려서 이제 정말 그 뭐 급하면 뭐 지푸라기 잡 그런 상황에서 이제 턱하니 올림픽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거를 딱 붙잡아 가지고 그냥 여기서 확 끌어안으니까 완전히 이제 북한식 페이스대로 옮겨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 김일성의 그 생일날에 이거 100주년 아닙니까 지금? 이거 아리랑 이거 하는 건 이거 뭡니까? 이거 김일성 노래라고 해요. 이거 김일성 노래. 글쎄. 근데 이걸 왜 거기다가 우리나라 그 올림픽에다 왜 그걸 왜 하냐 말입니다. 글쎄 말이죠. 그러면 국가를 지킨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국기를 지키는 게 국가를 지키는 거일 수도 있고 국가를 그 애국가 이런 거 하나 지키는 게 국가를 지키는 거가 될 수도 있고 국호라는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걸 세 개를 다 한꺼번에 포기하고 이거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이게 여족죄 아닙니까 이거? 나라 팔아먹은 죄 아닙니까 이거? 하여튼간 그 정말 우리가 저도 그때 올림픽 그 유치할 때 김연아가 가서 영어로 유창하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직접 가셨죠.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그때 뭔가 영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막 스피치 해가지고 그때 막 사람들이 땀을 쥐고 본 거 아닙니까? 탈락될까봐 우리가 그때의 그 가슴 뜨거운 그 시간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올림픽 때문에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아니 그랬는데 이게 그때는 우리가 올림픽에 성공하기를 너무너무 바랐는데 지금은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올림픽 못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어요. 그게 보세요. 그렇게 수고를 해서 했는데 마지막 판에 이제 판을 깨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선수가 도대체 북한에서 몇 명이 옵니까? 선수 10명 미만이에요. 10몇 명 온다. 14명인가? 온다는데 그런데 그 선수가 막판에 와서 그렇게 해서 뭘 그냥 짜고 그냥 이상하게 해가지고 여기 한국에 4년 5년 그냥 피땀 흘려 준비한 선수들이 전부 지금 스트레스 걸려 있고 다 그런데 그런데 4년 5년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20년 정도 걸렸대요. 그렇지. 그런데
이게 지금 하는 짓이 뭐예요? 예술단을 뭐 몇백 명을 보내고 무슨 뭐 또 응원단을 또 뭐 보내고 무슨 뭐 시범단을 보내고 해가지고 그게 뭐 600명이나 700명이나 800 몇 명이더라고요. 뭐, 조선 저기 조총련까지. 그러니까 그게 이게 완전히 이 평창 올림픽 판을 그냥 쓸겠다. 어? 근데 네. 이거를 도대체 이거 허용하는 나라가 이게 제정신이 있는 나라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을 무슨 뭐 흥행을 시킨다 어쩐다 저쩐다 떠들고 있지만은 나부터도 올림픽 보기 싫어요 솔직히.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요새도 그 평창 올림픽 그거 이거 다 꺼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 그래가지고 정말 요즘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천재지변을 만들어서 평창올림픽 열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바라보기에는 국호도 빼앗기고 국가도 빼앗기고 국기도 빼앗기고 이렇게 이제 김정은이 연방제 통일 선포하는 그 이게 이거 뭡니까 이거 그 6차선 도로인지 8차선 도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로를 깔아준 거 아닙니까? 그 깔아놓고 끝난 다음에 또 개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가 개헌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개헌이 아니라 사회주의 재헌입니다. 이제 북한 사회주의 헌법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날 알려드리겠지만 이거는 자유도 빼고 그게 무슨 이렇게 돼 있어요. 연대 원칙에 북한은 그 집단주의 원칙이거든요. 연대 원칙에 기초하여 연대가 뭡니까 연대 자유의 원칙에서 해야지. 원래 그 자유와 그 어떤 선택과 책임의 원칙에 기초해서 뭐 해야 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연대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연대한다는 집단주의 한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집단주의 원칙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슬쩍 바꿔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사회주의 헌법 만들고 있어요. 이건 사회주의 헌법은 재헌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천재지변이여 일어나 주시옵소서. 나 이 생각이 지금 든다니까요. 대사님. 제가 대사님을 모셔놓고 막 너무 이렇게 막 심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한데. 아니 뭐 그거 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러시는 거 내가 잘 알죠. 우리 이해란 박사 누굽니까? 다 저 폭압 정권 밑에서 고생하고 노예 생활 같은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찾아서 일찍이 대한민국에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 너무나 우린 그 눈시울이 뜨겁고 고맙지요. 다만 이제 여기에 정말 북한의 실체를 모르고 아니 알아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마술에 걸려가지고 친북 종북을 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문제인데 이제 이것은 아까 하나님 말씀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예. 정말 속상합니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예. 그 대사님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우리가 믿을 때는 국민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다키스트 아워라는 그 2차 대전 때 그 윈스턴 처칠 그 총리의 그 영화를 어제 봤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상당히 그 어떤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영화가 너무 홍보가 안 됐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 봐야 되는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국민들 내일 모레 끝난다는 것 같아요. 좀 많이 가서 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도 아예 늦은 시간에만 다 해가지고 그 이게 못 보게 흥행이 안 되도록 예, 했어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과 똑같아요. 계속 평화협정하자고. 대사님 그 내용 잘 아시죠? 아 그게 다 처칠 전 수상이 챔벌렌 아닙니까? 예. 챔벌렌 수상이 독일하고 화해하고 예. 평화협정 맺고 그렇다고 한 거죠. 예. 그러나 결국은 그게 이제 속은 거죠. 속아서 결국 히틀러 같은 이제 친구들한테 그 침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이미 처칠 같은 그 영국의 영웅이 다 예측하고 그 당시엔 상당히
그 소수였지만 끝까지 반대했죠. 예. 예. 근데 오늘날 비슷하죠 상황이. 이 소위 화해론자, 유화론자들이 다 옛날 그 영국의 챔버린 수상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공과 실패는 늘 이제 있지만 그 중요한 거는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다. 이거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처칠 수상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평화협정을 하자고 막 압력을 넣지 않습니까? 막 거의 뭐 우리 지금하고 똑같아요. 뭐 전쟁이 다 죽는다고 막 협박을 하면서 이 군인들이 다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이 처칠 수상도 상당히 그 고민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싸움에서 지는 거는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싸우다가 지는 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이렇게 협상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는 다시 일어날 수 없고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울산 득야 그때는 평화였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처칠 수상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평화를 주장하는 협상을 주장하는 이 자들은 또 평화협상이 되면 그쪽에 붙어가서 잘 살겠지만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국민들은 노예가 되는 거 아니냐? 예,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칠 수상은 계속 나부터 죽겠다. 죽도록 싸우자 이러면서 국민들을 막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30만 명이라는 덩케르크 거기에 이렇게 갇혀있는 30만 명. 근데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렸더라고요. 그리고 2차 대전에서 영국이 승리를 했더군요. 그리고 그때 되지도 않았는데 막 연합군이 다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게 지도자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정말 많이 닮은 부분이 그게요. 같아요. 지금 남북한이 그동안에 이제 이 경쟁 비슷한 걸 해왔잖아요. 네. 언제부턴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지내온 시절이 쭉 있었죠. 있었죠. 네? 예. 보세요. 과거에 햇볕 정책이라고 볼 때 김대중 노무현 이 정권 때 보면은 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잘못한 일이 많았습니까? 많았죠. 올림픽 직전에 1987년에 네. 칼 858기입니까? 우리 중동에서 일하는 150명인가 비행기를 공중 격퇴. 그렇죠. 바로 김현희. 예. 그렇죠. 또 뭡니까? 그 후에 또 그 전에 랑군 또 폭파 이제 버마 사건. 또 최근에 와서는 뭡니까? 천안함 복침도 있고 연평도. 근데 이런 거를 그 지도자들이 저쪽에 김정일이나 이걸 만나서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예. 사과를 해라 이거. 그렇지 않으면 용서 못한다. 그런 말조차 꺼내지 못했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북한을 비호했어요. 예컨대 노무현 같은 사람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하는 게 그게 우리한테 쏠려고 그러는 거겠냐. 나는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외국에 가서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라고 늘 당신들 변호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북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났고 그 당시에 그것을 전부 이렇게 총괄 지휘하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 비서실장이었단 말이에요. 비서실장이었죠. 맞습니다.
지금 남북회담 하지만은 지난번에도 뭐 비핵화운은 한마디 떴다 그냥 혼쭐이 난 후에 한마디도 못 하지 않았어요. 예, 뭐 그러니까 어이라고 해서 협박하니까 그냥 쭉쭉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아까 그랬잖아. 통일부 장관이 저쪽 장관 같다고. 통전부 장관 같다고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그 노스코리아가 갑이고 사우스코리아는 을이 됐단 말이야 지금 형국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체제가 더 이상 그 오래 가면 안 되죠 당연히. 그 제가 여기 왔을 때 그때 노무현 김대중 정권이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진짜 놀랐던 거는 김정일이가 한마디 하게 되면 여기서 인사가 되는 거예요. 인사가. 근데 적십자 총재 장충식이가요. 그분 잘렸잖아요. 김정일이가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여기 남한의 주요 인사들이 다 김정일이한테 가서 아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릴까봐. 이게 나랍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좋은 나라로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 이 지도자라는 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를.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북한을 제대로 몰랐거나 또는 그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갔거나 어쨌든 제대로 정체를 알지 못하고 투표한 경우가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깨야죠. 우리 백성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이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희망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같은 이제 소위 노인층만 그런 게 아니라 2030 젊은이들 요새 하는 반응을 보면은 그렇게 속아 넘어갈 것 같지 않아서. 아, 그래요? 요새 새롭게 이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거기 희망의 싹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근데 대사님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 정권이 또 이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조작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표를 또 조작할 수가 있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러시아에서 지금 푸틴이 자꾸 조작한다고 선거 거부 운동을 하더군요. 우리도 지금 그런 날이 올까봐 걱정되는 겁니다. 내가. 러시아도 물론 체제는 민주주의 시장 경제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만 옛날 제정 러시아 시대 공산주의 시절 소비에트 시절 유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유운동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번 3월달에 대통령 선거 다시 옵니다. 하는데 지금 80% 이상이 푸틴 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형세로서는 거의 이제 또 다시 이 대통령이 될 게 뭐 확실한데. 근데 거기서 창피하다고 젊은이들 이제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근데 심각하던데. 투표 거부 운동을 하더군요. 네, 우리 젊은이들이 빨리 깨어나야죠. 깨어나요. 뭐 야당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변호사가 그래서 체포돼 갔더군요. 어제 뉴스에. 뭐 똑같아요. 사실은 김정은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는 지금 공산당이 있습니까? 있어요. 푸틴은 공산당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당이 여당을 또 만들었죠. 그래요? 푸틴은 공산당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당입니까? 러시아 포스당? 아니 그 무슨 당인가? 민주당입니까? 자유당은 아니겠죠? 자유당 아니고 무슨 러시아의 힘인가 뭐 그런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의석의 3분의 2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난공불락. 난공불락입니다. 없죠. 그러니까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러시아가 사회주의 어떤 종주국으로서 뭐 그러나 사회주의 표방하고 있지 않지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민주주의는 거기에 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도 민주주의 하겠다고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소위 촛불혁명 세대도 다 민주주의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혁명, 촛불혁명 뭐 그러는데 민주주의가 아니죠. 하여튼간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있는 것만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쩌면 이게 대한민국,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애국과 그리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이 ROK 그리고 이 태극기, 이것이 우리가 사용 그 기간이 올해까지인지 걱정이 좀 됩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촛불로서 정권을 찬탈한 이 야만인들한테 우리가 국가도 국호도 빼앗기고, 스스로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박 쓰고 돼지굴에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호박을 쓰고 돼지굴에 들어가서 너의 삶을 자초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걱정이 되는 시점입니다. 평창 올림픽, 평화 올림픽이라고 하면서 평양 올림픽으로 도둑질 마치고, 아니면 갖다 바친 이 정말 굴욕적인 이 올림픽이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이 주권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대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지금 대한민국은 참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한다는 슬로건은 있어요. 요란합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평양의 김정은과 또 남한의 문재인 정권이 합작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그 무장을 바로 목전에 둔 상태에서 UN 안보리와 미국 기타 유럽 국가들의 독자적인 제재와 압력을 피해 나가기 위한 마지막 그 꼼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대해서 우리가 그 실체를 분명히 알고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은 우리가 올림픽대로 치러야 되겠지만은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빨리 우리 한미 동맹이 주축이 된 그 안보 태세를 더욱더 강화해서 이 김정은의 이 핵미사일 이것이 완성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우리가 압박을 더 강화해야 되고, 그럼으로써만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 열린다, 이런 것을 분명히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이들도 그러한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만 그런 것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이 상황을, 대한민국 전 상황을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은 이게 다 보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더욱더 힘차고 발전하고 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세계의 모범 국가로 대한민국이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을 합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는 지킬 수 없을 그런 정말 우리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지, 자유는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지 정말 그 역사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다키스트 아워, 이 2차 대전 때 윈스턴 처칠 총리께서 어떻게 그 평화
협상론자들을 물리치고 그 위대한 대영제국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모두가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때 그분이 어떻게 그 대영제국의 그 정말 국위와 또 그 대영제국 국민들의 자유를 지켜내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화가 이 2-3일 내로 끝난다고 하는데, 가서들 좀 보시고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이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은 거의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자금 그 금고는 동결이 됐고 이렇게 완전히 동이 났고, 이제 김정은은 지금 살려야 살 수 없는, 더는 핵을 개발할 수 없는 그러한 막바지에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평화라고 하는 달콤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이 기회에 북한 주민들을 노예에서 해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그들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말 싸우고 노력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그 조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좀 더 단결하고 좀 더 힘을 내서 이 마지막 싸움에서 꼭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처칠 수상이 있는 날 빅토리 이거 하시더라고요. 대사 한번 빅토리 한번 해볼까요? 네, 합시다. 빅토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